네, 영화에서나 봤던 식인 물고기라고 불리죠. 피라니아가 이 물 좋고 산 좋은 강원도의 한 저수지에서 발견됐습니다. 예, 어떻게 이 남미, 중남미에 있던 이 피라니아가 강원도의 산골 저수지에서 발견됐는지 어떻게 보면 좀 미스테리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현재 환경당국은 저수지에 물을 빼는 장식으로 이 피라니아 제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피라니아는 어쩌다 강원도 저수지에 살고 있었을까요? 이 피라니아 어떤 어류이고 얼마나 위험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해양생물학자이신 씨라이프 부산 아쿠아리움 김문진 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관장님과 함께 피라니아 3마리도 이렇게 섭외를 했는데 네. 좀 이렇게 막 활동적이더라고요. 방송 나가면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활동적이죠? 좀 겁이 나기도 하는데. 얘네들은 좀 많이 활동적이기도 하고요. 예. 네. 얘네들이 좀 집단으로 많이 서식을 하지만 지금은 좀 좁은 환경에 있다 보니까 얘네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네. 많이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물장구를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뭐 식인 물고기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면 바로 뭡니까? 지금은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고요. 예. 원래 식인 물고기라는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된 표현인데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식인 물고기라 함은 예. 이제 사람을 잡아먹고 사는 물고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예. 약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격을 당하지 않으면 공격성을 예, 발휘를 안 맞습니다. 하는군요. 얘네들도 자기가 위급하거나 네. 궁지에 몰렸거나 아니면 그물에 잡히거나 낚시 바늘에 끼었다 할 때 예. 자기도 방어 수단으로서 사용을 하고요. 예. 대부분. 예. 그래서 사람을 먼저 공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전혀 안 그렇습니까, 진짜? 예. 지금 이 3마리가 있는데 지금 다 좀 누워있는 상태거든요. 이것도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좀 예민한 친구들인가 봐요. 그렇게 많이 예민하진 않아요. 질병에도 강하고 네. 아열대성 어종인데 얘네들은 이제 조금 이제 좋은 환경으로 가면은 금방 회복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강원도에서 이 피라니아 몇 마리가 발견이 돼갖고 사람들이 많이 놀랐는데 예. 왜 강원도에서 발견이 됐을까요?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호기심에 이제 애호가들이 예. 키우다가 예. 어느 정도 커지니까 네. 관리하기 힘들고 먹이값도 감당하기 아,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예.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방류나 방생 쪽으로 하지 않았나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저도 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키웠던 정이 있으니까 함부로 버리거나 죽일 예. 수 없으니까 예. 잘 살아라 하고 방생을 한 셈이군요. 예, 그분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방생이나 방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행동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파괴시킬 수 있는 굉장히 범법에 가까운 그런 행위입니다. 예. 이 피라니아와 함께 레드파쿠도 예. 발견이 됐는데 이게 지금 수입이 금지된 어종은 아닌가 보죠? 예, 파쿠나 지금 레드 파쿠나 피라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나 미국에서도 콜로라도나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자격이 주어진 사람 아니면 허가를 받아서만 네. 사육이 가능하고요. 예. 개인 간의 거래는 지금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수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만 네.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금지 항목으로는 들어가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검역은 받습니다. 모든 어류에 대해서 검역은 받지만 수입이 금지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이런 데서도 쉽게 살 수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터넷에서 애호가들이 많이 지금 호기심에 의해서 구매를 해서 개인 가정집에서 많이 키우고 있죠. 그 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수입 금지한 국가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 사례나 이런 예. 부분들이 보고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생태계에서 많이 예. 발견되거나 됐다는 예. 보고가 있거나 아니면 예. 과학적 증빙 자료가 있다면은 예. 그런 논지나 예. 논란이 됐을 텐데 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횡성 저수지에 나온 사례가 네. 오히려 첫 사례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고요. 네. 이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피라냐가 그런 저수지나 우리나라 강에서 며칠이나 몇 달 동안 만약에 있었다면 그동안 어떻게 생태계 교란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런데 피라냐나 파쿠나 대부분 남미의 그 아마존강에서 서식을 네. 하고 24도에서 한 28도, 뭐 30도까지도 견딜 수가 있는 이제 열대성 어종인데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저수지가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는 예. 굉장히 온도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예. 이론상으로서는 생존하기가 불가능하겠지만 예. 지금 붉은기 거북이나 뉴트리아나 예. 황소개구리나 예. 이런 종들을 봐서는 예. 환경에 적응하는 바로 적응을 했죠. 예.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론상 생태계의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예.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종이 역대로 지금 계속 서식하고 잘 살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적자 생존이군요. 예, 그렇다고 그렇다고 봐야죠. 봐야죠. 예. 예. 지금 뭐 추정컨대 이거를 애호 차원에서 기우다가 이제는 방생을 한 걸로 일단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대량의 피라냐가 지금 돌아다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요 소수의 몇 마리가 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아니면은 우려한 뭐 알을 많이 낳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막 번식하고 이럴 수도 있나요? 만약에 적응을 한다면은 네. 산란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알을 몇 마리 낳습니까? 얘네들은 한 200에서 500개, 아. 많을 때는 1000개씩도 낳습니다. 왜냐하면은 군집을 이뤄서 교미를 하고 예. 네. 얘네들 산란을 하기 때문에 1000개 예. 이상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생존 확률이 적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름철에서는 예. 얘네들이 산란 환경과 굉장히 흡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식할 확률은 있죠. 적응만 한다면요. 네. 이 저수지에 지금 물을 다 빼서 지금 이 피라니아나 이런 친구들을 다 잡는다는 지금 계획인데 이 물을 빼면서 만약에 피라니아가 산란을 했다면 이 알이 물이 빠지는 거기에 이제 섞여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그렇게 된다면은 물을 뺄 때도 그냥 빼지는 않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물을 빼서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빠르게 박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물을 통해서 강으로만 유입되지 않는다면은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 피라냐 서로 이렇게 잡아먹고 이러진 않습니까? 잡아먹습니다. 개체가 약하거나 상처를 입은 네. 개체를 네. 서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도태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서로 공격하기도 많이 해요. 예. 지금 이제는 이게 뭐 어떻게 방송에 긴장을 했는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예, 이 수족관에서 저희가 이제 롯데월드 수족관에서 이제는 협조를 받았는데 예. 수족관에서 이렇게 키우는 것과 또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키우는 것 집안에서 키우는 것과 남미 아마존에서 있는 피라미아와 좀 다릅니까 성격이?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흡사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생물에 대한 아쿠아리움이나 네. 거의 연구센터나 이런 부분은 예. 생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서 생물을 접근하는 부분이고요. 애호가들이나 동호회에서 하시는 분들은 예. 보면은 어느 정도 한계치가 오면은 네. 한계치나 어려움이 온다면은 예. 그냥 방류나 방생이나 아니면 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애완견이 유기견이 많이 만들어지는 논리와 거의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그 마구잡이 방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단속이나 처벌할 수 있는 지금 규정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고요. 대부분 방류나 방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고민을 해야 되고 네.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뉴질랜드나 호주나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 서식지로 돌아가서 예. 방류를 하는 게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예.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붉은기 거북도 예. 바다에다 방류를 하거든요. 네. 민물 거북이를. 그래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바다 거북이라고 들고 오시지만 예. 민물 거북을 많이 들고 오세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론상으로 뭐 식인 물고기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위험할 수도 있는 물고기인데 지금 뭐 방생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이걸 누가 방생을 했던 그분이 적발이 되더라도 뭐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나 보죠? 예,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생태계 쪽이나 예. 환경 쪽으로 많이 접근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과도기적인 부분이고요. 예. 아무래도 법령은 현실적인 부분보다는 늦게 뒤쫓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점점 발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법률이나 네. 법제도나 제도나 법률 자체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앞서도 잠깐 나왔는데 이제 저수지의 물을 다 빼버리겠다고 했는데 저수지 물을 빼면 거기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딴 쪽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저수지 물을 빼는 게 과잉 대응인지 아니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가장 빠른 결과를 이뤄내려면은 예. 물을 빼고 예. 잡는 방법이 제일 예. 빠르고 명확한 방법이 되겠죠. 예. 그 물을 갖다가 다른 곳으로 안 옮기면 되는 예. 거고요. 예. 네. 하지만 이런 부분이 피라냐나 파쿠나 강에서 발견됐을 때는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저수지는 가두어진 물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이 피라냐나 파쿠가 예. 강에서 발견이 됐다 하는 부분은 예. 실로 큰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블루길 역시 그랬고요. 예. 베스 역시 그랬습니다. 아, 그렇죠. 지금 황소개구리가 예. 갯벌을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네. 수달이 산속 깊은 곳에서만 산다고 생각하시지만 예. 바닷가에 가두리 그물을 찢어가지고 예. 고기를 잡아먹고 다녀요. 예. 그런 지가 지금 5년, 10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야 되고요. 정례화해야 되고 그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법제도를 갖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어쨌든 지금 피라니아나 레드파쿠도 우리나라에는 지금 천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천적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고 우리나라가 뭐 사계절이어서 추운 날에는 이 친구들이 살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어떻게 좀 적응을 해가지고 토착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가능성이 없다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붉은기 거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붉은기 거북은 미주에서 아열대성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영하의 기온에서는 서식을 못한다고 학자들이 대부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알까지 낳고 완전 토착화가 돼서 지금 우리의 토종의 남생이라는 거북이가 없어질 정도의 지금 사라질 정도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같은 먹이를 가지고 있고 같은 서식 환경에 이 되기 때문에 예. 경쟁 관계가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의 토종 남생이와 미국의 그 붉은기 거북이. 그러다 보니까 남생이는 점차 사라지고 지금 남생이가 거리되고 있는 것은 거의 중국산이지 우리나라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토종 남생이를 본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이 피라니아가 먹이사슬 제일 위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상위급이죠. 근데 남미에서는 예. 수달이 큰 수달이라고 있습니다. 큰 수달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예. 먹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큰 수달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최상위급에 예. 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혹시나 이 예. 우리가 설치해 놓은 그런 어떤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서 지금 돌아다닌다면 우리 생태계 특히 어류 같은 경우에는 많은 피해를 입겠군요. 예, 그럴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강에서 예. 우리나라의 환경이나 기후에 적응을 해버렸다고 한다면은 예. 그때부터는 굉장히 이제 블루길이나 황소나 붉은기 거북과 마찬가지로 네. 피라니아나 파쿠는 굉장히 교란종이 될 수가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그러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 소식 처음에 들었을 때 아니 웬 강원도에 그 남해에 있는 어종이 나왔지라고 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사실 한 마리라도 만약에 우리가 다 포획을 못한다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네, 뭐 간단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씨라이프 부산 아쿠아리움의 김문진 관장님과 함께 피라니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